와우. 달순의 라이브. 울산과 전북. 거기서 사실상 우승 결정전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경기 있고. 아챔은 확정됐죠? 네, 네 팀이? 아챔은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울산, 전북, 포항, 대구. 강등은 현재 이제 세 팀이 싸우는 구도입니다. 네, 부산, 성남, 인천. 그 세 팀 싸움. 네. 울산과 전북. 우승 싸움. 네. 지난 경기에서 사실 울산이 포항에게 패배한 것이 네. 너무 치명적이었다.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경기나 중요한 네, 고비처에서 그래. 중요한 곳에서 실수를 하거나 퇴장을 당하거나 두 명이나 퇴장당하고. 네. 전술 시도를 했다가 안 먹히거나 그러니까. 뭐 이러죠. 근데 이게 사실은 K리그 순위 선정 방식이 승점 그리고 다득점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울산이 지난 경기도 승리를 거뒀으면 사실 울산과 전북 이번 라운드에서 혹시나 패배를 해도 승점이 같아져도 사실 득점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이겼더라면 울산이 지난 경기 이겼더라면 이번 경기도 사실은 조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이번 경기는 이제 승점이 동률이 되어버려서 맞아요. 네, 맞아요.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 맞대결이 끝나고도 하나씩 경기는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울산은 광주와 네. 전북은 대구와 경기가 남는데 어떤 네. 조건이 같고 승점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울산과 전북의 맞대결이 우승을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네. 크게만 보면 울산은 비기기만 해도 나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다득점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물론 뭐 이기는 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수인데 울산은 비겨도 취약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비겨도 되고 전북은 그 이야기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을 좀 해야 되고 네, 좀 그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울산 같은 경우가 네. 상황이 엄청 안 좋죠. 그렇죠. 일단 맞아요.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와 이렇게 많이 못 나와요? 그렇죠. 불투이스와 비온 존스는 퇴장 징계 때문에 네. 이제 2경기를 못 나오고 그리고 박주호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경기까지 못 나오죠. 네, 그냥 K리그는 이제 더 못 네, 뛴다는 거죠, 올 그쵸. 시즌은. 그리고 박주호, 고명진, 이청용 이 세 선수가 지금 부상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청용 선수는 뭐 컨디션만 회복하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중요한 경기니까 네, 김도훈 감독도 100%가 아니더라도 좀 나와서 플레이하게 하고 싶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이청용 선수는 크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부상 여파는 있지만 막 고민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네.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는 저 선수들이 이제 적어놓은 선수들이 못 나오는 선수들이 아니라 복귀한 선수들입니다. 네. 한교원, 이용, 홍정호 그렇습니다. 복귀했다. 네. 울산은 못 나온 선수들이 많은데 전북은 또 복귀한 선수들이 많네요. 네, 그래서 전북은 이제 부상자가 거의 한 명도 없는 네네네. 완벽한 이제 스쿼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북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전북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국가대표팀 경기가 끝나고 그 소집 해제 이후부터 네. 정말 잘하는 선수가 한 명 있죠. 이주용 선수. 그리고 저 이주용 선수의 움직임을 사실 국가대표팀에서도 벤투 감독이 저렇게 중앙으로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게 시켰는데 전북에서도 오히려 지금 모라이스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는 지난 뭐 국가대표 이전 소집되기 이전 경기보다 되게 공격적으로 쓰더라고요.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조금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 데리고 있던 선수인데. 그래서 대표팀 보면서 자극을 받아.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냐면 네. 일단 이주용 선수는 일반적인 풀백처럼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치 이제 맨시티가 풀백을 운영하는 것처럼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중앙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좀 장점은 저 이승기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뒤를 이주용이 약간 커버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가 측면에서 측면 수비수를 잡아주고 네. 이승기 선수가 중앙 수비수와 좀 경합을 하는 순간에 이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간 사이로 이주용 선수가 쭉 치고 들어가는 좋아요. 이런 공격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이 과정에 있어서 광주의 수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전북에게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하다. 울산은 이거 막아야 되겠네. 그쵸? 울산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3백이 또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계속 김동훈 감독이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보면 이주용 선수가 중앙으로 오니까 당연히 측면에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비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대표 소집 전에 이주용 선수의 문제점이 저 공간이 너무 빈다. 김진수 선수가 중동으로 떠난 다음에 사실 저가 고민이 좀 됐었죠. 그쵸, 원래는. 김진수 선수는 저렇게 중앙으로 움직여도 공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중원에서 상대 역습을 차단하려는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이주용 선수는 진짜 공격에 집중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 공간이 계속 비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울산은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저 자리에 이제 울산 선수가
사실은 이청용 선수가 나오죠. 원래는 나와야죠. 근데 이청용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데 음.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직선적으로 저 뒷공간을 칠 수 있는 스타일은 김인성이니까. 그쵸. 이청용은 가운데로 약간 좁히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오히려 김인성 선수가 저 오른쪽 측면으로 나왔을 때 네네네. 저 측면 공간을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빠르게. 요게 포인트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좀 공략할 때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손준호 선수나 이제 왼쪽 중앙 수비수나 이 선수들이 저 공간을 좀 커버해주는 오케이. 네, 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이번 시즌 그쵸. 뭔가 이게 그냥 마지막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경기여가지고 사실 이거 맞히면 이번 시즌 저희 예측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냥 무효로 해주고 그냥 다 맞힌 걸로 해드릴게요. 정말요? 울산과 전북입니다. 네. 사실상 결승전, 우승 결정전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전북! 울산. 일부러 가주신 거 아니에요? 울산. 네, 울산. 저 울산입니다. 저 울산. 의외인데? 다음은 인천과 부산인데 네. 여기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등 가능성이 남아있는 팀이 지금 세 팀입니다. 맞습니다. 부산과 성남, 인천인데 그 맞대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뽑았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사실 부산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인천한테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몰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남이 또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승점이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부산이 다음 경기가 성남 원정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부산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고 인천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뭐 강등권에서 탈출하려면 잡아야 되는 경기고. 와, 이건 좀 멸망전의 느낌이다. 그렇죠. 와, 진짜. 최근 부산이 전술적으로 좀 변화가 많죠. 네, 아무래도 감독이 바뀌면서 바뀌었죠. 그러면서 3백을 사용한다는 게 조금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박종우 선수가 3백의 중앙 수비수 내려와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전보다 조금 볼을 소유하려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움직임이냐면 박종우 선수가 이제 수비 라인에 있다가 좀 앞선으로 나오고 라볼피아나네. 그쵸? 전형적인. 네. 그리고 허물로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좀 좁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동주는 측면에 있다가 아예 공격수 자리로 움직이고 하면서 중앙 지역에 좀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면서 조금 더 볼을 좀 많이 소유하려는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부산은 저런 것도 있겠죠. 이게 전방에서 골을 넣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박스 근처로 좀 붙여놓고 경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김문환이 쭉 올라와 주니까 이동준이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러면서 조금 볼을 소유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요게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이제 부산이 좀 중앙에 밀집하니까 그 부분을 좀 얼마나 좀 견제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과제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야 이제 인천이 좀 자랑하는 빠른 역습, 그렇죠. 뭐 무고사 그리고 뭐 중앙에 지원학이 나오면 지원학의 좀 역습 이런 거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아길라르가 전방에 선발로 나올 것이냐. 이제 중앙에 선수가 많이 밀집하는데 아길라르가 사실 그 수비적으로는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저 아길라르 자리에 차라리 뭐 지연학이나 송시우처럼 빠른 선수를 배치할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인천! 아. 다음은 수원과 성남입니다. 이 경기도 역시 성남이 강등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수원은 일단 잔류는 확정 지어놓은 상태고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두 팀의 최근 흐름이 거의 정반대죠. 수원은 우리 박건아 감독 오면서 그냥 맞아요. 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 뒤에 5경기가 3승 2무. 그러면서 이제 뭐 잔류는 일찌감치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고. 성남 같은 경우는 상위 스플릿이 끝난 이후에 뭔가 이 선수단 분위기가 다운됐는지 6경기에서 1무 5패. 너무 안 좋더라고. 경기 내용도 안 좋고. 맞아요. 그래서 감독도 이제 김날 감독도 흥분해서 하다가 또 퇴장당해서 그렇죠. 최근 이제 수원이 이제 염기훈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박건하 감독이 온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이제 젊은 팀을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염기훈 선수의 역할을 김민우 선수가 조금 수행해주고 있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민우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측면으로 달려나가주는 역할. 이게 사실 염기훈 선수가 이번 시즌 계속했던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역할을 조금 좀 더 염기훈 선수보다 세밀함은 떨어지지만 좀 더 빠르고 좀 더 수비적으로 잘해주고 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갈 때 좀 움직임이 조금 뭐 특징이 있는데 좌우 측면에 있는 나상호와 이재원이
움직임.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는 나상호와 이재원이 좀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형성해 주지만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나상호가 쭉 올라가고 이재원도 쭉 올라가주면서 저 선수들이 좀 균열을 만들어주는 것이 네네. 이번 시즌 성남에 계속 보여줬던 특징이기도 하고요. 아, 근데 나상호 말고는 너무 앞에 슈팅 때릴 선수가 너무 약해. 그쵸. 혼자 너무 약해, 진짜. 원맨 캐리. 자, 하나, 둘, 수원! 서울과 강원입니다. 네. 예, 이거 서울이 극적으로, 사실 이런 표현이 좀 그럴 거예요,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잔류를 확정진 걸 좋아해야 하는. 하지만 뭐 어쨌든 잔류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한 선수가 저 조재현 선수와 이현식 선수. 네네. 조재현 선수는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요. 이현식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너무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MVP였죠. 네네. 그런데 이번 경기 경고 누적 때문에 못 나옵니다. 중요한 선수. 그래서 이 공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조재환이나 이현식 같은 선수들이 없을 때 조금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어줄 선수들이 바로 저 김지현과 고무열 선수다. 네네. 저 두 선수가 사실은 어쩔 때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맞아요. 측면 공격수 나오고 네. 어쩔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고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사실 김병수 감독 축구에서 뭔가 이렇게 고전적인 개념의 뭐 예를 들면 윙 포워드, 뭐 센터 그쵸. 포워드, 뭐 어태킹 미드필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죠? 그쵸.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고무열이 중앙으로 내려올 때 김지현이 측면으로 빠진다던가 아니면 저 오른쪽 그림처럼 김지현이 수비를 끌고 내려올 때 네. 고무열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 들어가는 뭐 이런 패턴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원이 당연히 이제 볼을 점유하면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그 볼을 차단해서 역습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네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의 좀 빠른 롱패스를 기대해 볼 수 있지 몸이 않을까 얼마나 합니다. 올라왔을까요? 지난번 이제 부상 복귀 전은 치르긴 했는데 그쵸. 제가 보니까 교체 출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아직은 그쵸. 확실히 정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뭐 기성용 선수가 영입된 이후에도 막 후반전 한 20분 남기고 나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막 폼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아마 후반전에 나오긴 하겠지만 나와서 얼마나 저렇게 빠른 롱패스 그리고 그걸 달려가는 선수들 요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갑니다. 서울과 강원. 네. 하나, 둘, 셋. 서울! 서울 같습니까? 네, 서울입니다. 대구는 최근 이제 뭐 주니어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시즌 막판에 돼서는 세징야와 김대원 저 투톱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대구는 아침 확정 지었으니까 그쵸. 나가는 거. 사실 이 경기도 사실은 동기부여가 크게 있을 수는 없는 그쵸. 그런 경기이기도 있죠. 하고요. 네. 일단 김대원이 측면으로 빠르게 나가주면 이때 그 중요한 선수가 저 중앙 미드필더인 박한민 선수.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김대원 선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김대원 선수가 사실 미드필더로 나왔다가 측면으로 뛰어나갔으니까 저러면서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 김대원, 박한빈이 측면으로 나가고 그때 세징야가 중앙에서 패스를 보내주는 형태.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 대구의 최후방 수비 라인이 이번 시즌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부상자도 있고 사실은 조금은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는 피지컬적으로는 다 좋지만 순발력이 떨어지는 수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잘할 때는 진짜 역습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일단 피지컬로 막아놓고 역습을 하는 걸 잘하는데 아무래도 좀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좀 스피드가 빠른 팀을 만나면 조금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포항은 저 이번 시즌 가장 빠르고 좀 강력한 맞아요. 공격 라인이죠. 좀 빠른 공격 라인이 저 조금 순발력이 떨어지는 대구의 수비 라인을 좀 빠르게 공략할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대구! 나 계속 원정만 가네. 광주와 상주입니다. 네. 저 박정수 선수가 못 나오거든요. 박정수 선수가 그래서 광주에선 이것이 왜 사실은 광주에게 좀 안 좋냐면 사실 저 광주의 공격 라인에서 조금 균열을 만들어준 선수가 또 다른 선수가 이제 여름 선수거든요. 이제 뭐 윌리안이나 엄원상, 펠리페는 워낙 유명한 공격 라인이고 그렇죠. 그 선수들한테 조금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 여름하고 박정수가 엄청 뛴다고요. 맞아요. 엄청 뛰어요 진짜. 그래서 여름이 전방에서 막 움직여주면 그 공간을 이제 엄원상이나 뭐 윌리안이나 펠리페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여름 선수가 전방에서 조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 박정수 선수가 뒤에 있기 때문인데 오늘 박정수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못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도 저 여름 선수가 내려가서 플레이할 때가 많습니다. 저 박정수 선수가 공백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여름 선수가 내려가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름 선수 대신에 전방에서 조금 좀 엄원상이나 윌리안이 볼을 받을 수 있도록 네네. 좀 휘저어줄 선수가 누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광주의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상주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경기까지 오세훈 선수가 23세 이하 대표팀 끝나고 또 21세 이하 대표팀까지 소집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경기까지 못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도 없고 문선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진의 무게감이 확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사실 포스트 플레이를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전방으로 좀 볼을 보내줬는데 지켜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좀 공격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부터는 이제 오세훈 선수가 돌아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 오세훈 선수가 전방에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들 요 패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광주! 어디? 광주? 광주? 네. 엄청 갈렸어.